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확률과 통계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전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이 좀 많았죠. 28번 풀다가 좀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근데 27번까지가 너무 쉬웠으니까 이제 좀 봐주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개의 숫자 1, 1, 2,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볍게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0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서로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확률 값을 줬으니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률을 표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라는 게 여집합이 6분의 5니까 원래 집합은 6분의 1일 거고, 그 다음 둘이 더해서 4분의 3인데 12분의 9잖아요. 그럼 이게 12분의 2죠. 그럼 12분의 7이겠죠? 그래서 비여집합을 구하라 했으니 얘는 12분의 5 해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25번 나와 있는데, 자, 이항정리 문제입니다. x제곱 빼기 2에 5제곱이 있어요. 여기서 x 6제곱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x제곱을 3번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괄호 중에서 3개 고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나머지 2번이 선택이 됐다 했으니까 10하고 4를 곱하면은 이제 40이네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요. 개수 제한 없으니까 편하게 셉시다. 아무튼 일렬로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제 A가 1개만 또는 B가 1개만 포함되도록 하라 그랬으니, 경우를 나눠서 그냥 세도 될 것 같아요. 여사건을 보기에는 A가 1개만이라고 했으니 반대 사건은 A가 빵, 2, 3, 4라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셀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1개 포함이 됐으면 제가 A 1개에다가 나머지 3개는 그냥 뿌려주면 되죠. 그래서 A의 자리를 일단 4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자리를 B, C, D 3개로 채울게요. 그럼 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도 1개인데 얘네 둘이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라고 생각하실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A도 1개, B도 1개 넣었으면은 이제 제가 중복해서 센 거니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 B의 자리를 골라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 4P 2. 그 다음에 나머지 2자리를 이제 C, D로만 채워야 되니까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4, 2, 8에다가 27이네요. 8 곱하기 27.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4, 3,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확률값 구하는 거예요. 확률값 구하는 거니까 4의 4제곱 중에서 이제 8 곱하기 27 빼기 16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자, 이러면은 이제 대충 이거 2의 8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세제곱씩 뭔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 지우시고 얘도 2의 세제곱 지우시고 그러면은 얘도 2의 세제곱 2의 8제곱에서 2의 세제곱 지우면 이제 30인가요? 32분의 27에서 6을 빼니까 21 나오겠네요. 32분의 21. 자, 얘가 정답입니다. 자, 27번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대요. 원순열 문제네요. 그랬을 때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문제 상황을 5랑 6이 이웃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 뭐 3월이건 5월이건 그 다음에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들 이건 27번이 살짝 빡센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쉽네요. 그래서 5, 6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전체에서 5, 6이 이웃한 경우만 빼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5, 6 말고 나머지 4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5, 6을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저 2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사건으로 진행합시다. 그러면 5, 6을 한 뭉탱이로 보고 뺄 거니까 일단 그냥 전체 셋이면 5팩 되겠죠. 그런데 얘를 한 뭉탱이로 보고 4팩 하고 원순열로 뿌린 다음에 5, 6 자리 바뀌는 거 빼주시면 돼요. 120에서
48 빼는 거니까 72 해서 1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냥 직접 셉시다. 자,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먼저 배치를 하세요. 1, 2, 3, 4 그러니까 얘 원순율로 배치하는 게 이제 3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 중에 5랑 6의 자리를 골라서 이제 4P2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럼 6 곱하기 12라서 72라는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고 뭐 어떻게 세든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까지 이렇게 잘 풀었고 칠판 지우고 나서 28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 있는데 그림 보자마자 수능 특강 연계죠. 자, 그래서 뭐 다음 시행을 하는데 저 이거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애들 수능 특강 풀어주는데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행 횟수도 늘려버리고 그 다음에 조건도 바꿨는데 뭐 조건은 사실 뭐 바꾸나 마나죠. 그래서 3번 뒤집는 게 원래 문항이었는데 한 번 뒤집는 걸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었었는데 이게 시행이 늘어나서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앞 뒤 하고 나와 있는 걸 하나만 선택해서 뒤집을 겁니다. 근데 이 시행을 5번 반복을 할 거라서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겠다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2개입니다. 이제 다 뒤집어 놓고 나서 5번 시행하고 나서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대요. 그런데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뒤, 모두 앞, 분의 모두 앞이라는 조건부 확률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건이 3개가 제시가 됐고 전제 사건, 그 다음에 관심 사건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부라고 결론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그러다가 지쳐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잘 볼게요. 어차피 저는요 뭘 할 거냐면 그 처음에 저 3,1이라고 순서상으로 좀 줄게요. 앞, 뒤라는 순서상을 이렇게 2개 되면은 얘를 계속 둘 중에 하나 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까고 반대쪽에 1을 더하는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저 3, 1에서 시작해서 내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역추적을 좀 써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모두 같은 면이니까 이제 0,4 아니면 4,0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그 경우를 세는 건데 뭐 사실 똑같기는 합니다. 근데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미리 좀 걸릴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좀 세 볼 건데 제가 5회 시행 때 이제 4,0이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 헷갈리니까 금도 좀 그어놓고 자, 그러면 4회 때 뭐가 되는지 좀 볼 겁니다. 자, 이거 앞면, 뒷면이에요. 그러면 얘는 선택지가 별다르게 없다, 그쵸? 그냥 3하고 1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얘에서 얘를 뒤집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1에서 1을 선택해서 뒤집어야 사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이 경우만 좀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3회 시행에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얘가 또 앞면을 뒤집어서 2,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4,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좀 동일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좀 금을 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2회입니다. 뭐 여기도 위에 그을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이제 다시 3,1 하고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뒤집으면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1회랑 이제 초기 상태가 우리 무조건 초기 3, 1로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기는 무조건 3, 1입니다. 그러면 1회 시행했을 때 자, 이거에서 이걸로 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2,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 0 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얘네 둘 다 3, 1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 1, 3은요 사실 선택지가
있나? 2, 만들고 0, 4인데 자, 0, 4가 되는 순간 얘는 3, 1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0, 4에서 반드시 이제 3, 1로 갈 거예요. 1, 3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선택지 딱 2, 2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고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4, 0은 반드시 3, 1밖에 못 나오니까 얘도 고정입니다. 그럼 3, 1이 다시 이제 2, 2랑 4, 0을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산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1이 2, 2가 돼서 만들 수 있었나? 오케이, 되죠. 그 다음에 얘 4, 0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나? 괜찮죠. 그래서 사실 4, 0에 대해서는 이 5개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확률을 써놓으면 조금 짜증나죠. 왜냐면 0하고 4도 계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0하고 4는 제가 밑에다가 이제 좀 놓을 건데 얘도 숫자만 조금 다르게 해서, 아니 색깔만 좀 다르게 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0하고 4입니다. 그럼 이쪽에 당연히 이제 1, 3 밖에 없을 것 같고 얘는 똑같이 2, 2가 적용이 되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갈 수 있냐? 0, 4 될 건데 자, 지금 구조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4분의 1 확률로 1 확률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똑같이 4분의 1 확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동일한 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적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2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거 뭐 굳이 또 세야 되나?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확률은 전부 다 제가 다시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이제 1, 3 이라는 것만 내뱉고 여기에서는 이제 1, 3이 아까 우리 2, 2로 가는 것밖에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요. 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에서 조금 오묘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요 한 케이스 때문에 살짝 2분의 1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이쪽으로 가는 확률들을 다 적어 볼 건데 첫 번째로 가는 건 자, 이렇게 이제 초기 방향에서 제가 되는 걸 다 설정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확률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화살표 따라간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얘한테서 3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4분의 3 확률이라고 할게요. 자, 아니면 뭐 경우의 수로 막 다 해도 좋은데 저는 확률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뭘 골라도 3, 1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2 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4분의 3 확률을 골라야겠죠. 자, 지금 1번 맨 위에 화살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다시 3, 1로 갈 거니까 4분의 2 확률이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4분의 1 확률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그래서 써놓으면 조금 편하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4분의 1까지 반복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에서 얘로는 이제 4분의 1인데 4분의 1 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1이라는 확률만 곱해주고 이 뒤에가 사실 나머지랑 똑같죠. 그래서 이쪽을 다시 재활용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4분의 3 확률입니다. 세 번째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은 이제 4분의 2 확률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 제가 4분의 3 확률을 골랐는데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똑같죠? 또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가닥을 잡아 놓으면 규칙이 계속 반복되게끔 저한테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4분의 3 확률로 계산 실시할 거고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 4분의 2 확률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도 여기 1을 선택해야 0이라는 게 될 거고 여기도 1을 선택해야 0 될 거예요.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게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확률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1 확률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는 4분의 1 확률. 자, 그래서 지금 4개까지 봤는데 5개는 우리 마저 계산합시다. 자, 이쪽에서 이쪽 4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얘에서 얘로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에 진행될 확률이 이 위에 거랑 다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합시다. 자, 근데 저한테 좀 중요한 게 이쪽은 지금 전부 다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64분의 6이라고 하는 32분의 3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2 하나 지운 겁니다. 2, 4, 4. 3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2분의 3에다가 얘들을 뭔가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얘가 지금 16분의 1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16분의 1에다가 이걸 해줄 건데 우리 조금 계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분모는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어차피 4 곱하기 4, 4 곱하기 4, 4 곱하기 4 다 반복이 되고 있고 약분할 건덕지는 안 보이니까 제가 32로 다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32분의 2라고 맞춰주고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는 얘가 16분의 6이죠. 그런데 제가 16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럴 거면 4의 5제곱 뭐 다 할 걸 그랬나?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16분의 1에다가 얘가 지금 6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16분의 4죠. 얘는 16분의 6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여기 32분의 2에다가 또 16분의 1을 해보면 얘가 지금 6이고 4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이게 어느 확률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더하기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확률을 짰어요. 그럼 분자만 좀 계산을 하면 이 위에 게 사실 18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3, 4, 10이라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얘는 18이라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2, 6, 1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또 2, 4, 8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있어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재활용할 거예요. 물론 여기 밑에 있는 확률은 32분의 16으로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 얘들을 다 더한 값 18, 12, 18, 12 지금 30 이 두 개 있으니까 60이죠. 68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사형이 되도록 하는 관심사건이죠. 모두 앞면이 된 거. 얘가 지금 경우의 수가 68이라고 설정이 됐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래로 가는 한 가지 케이스 말고는 계산을 다 반복하기로 했으니까 얘만 빼주면 이제 60까지가 모두 같은, 그러니까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68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구조를 동일하게 다 써놨기 때문에 재활용과 그런 걸 다 이제 이용해서 시간을 좀 줄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뭐 4로 약분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17, 15, 17이니까 32분의 17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이 뭔가 계산이 조금 더럽기도 한데 이거 시험장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인데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계산을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다 시킬까? 뭔가 구조가 반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계산을 좀 줄여주려고 배려하실 것 같은데 많다고 한들 내가 같은 값을 계속 계산을 해야겠어? 라는 마인드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전 뒤집기 문제가 예전부터 좀 역사가 무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고3 애들 가르칠 때 동전 뒤집는 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8번은 이렇게 마치고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다들 맞췄을 것 같은데 뭐 점검 다 저랑 풀이 똑같겠죠? 자,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 흰 공 X개로 두면 검은 공 40-X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요. 한 번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시 2 확률이 적용이 될 거다. 표본 공간 그렇게 잡힐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흰 공 2개 꺼낼 확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2개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 검은 공 2개니까 어찌됐건 흰 공 검은 공 개수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X개 제가 40-X개 라고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흰 공 2개가 이제
40C2에다가 여기에 XC2 하면은 딱 흰 공 두 개 뽑는 건데, 지금 문제는 P랑 Q랑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Q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옆에다가 이거 적겠습니다. 그러면 40C2가 똑같은 확률로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X에서 하나, 그 다음 40-X 중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은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될 것 같고, 2분의 X, X-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40-X. 자, 그래서 X는 저희가 어차피 자연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흰 공이 빵 깰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겨줘서 계산을 하면 X가 이제 27인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X가 27이고 우리 검은 공 구할 확률에다가 이제 6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60에다가 40C2 이제 20이랑 39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개 중 2개니까 13, 12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 약분 되나요? 그럼 이쪽에서 또 13 약분 되겠죠. 그럼 13이 또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정답은 이제 6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29번이 굉장히 쉬웠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합시다. 7번 지우고 나서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데자뷰 같고 진화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3월 모의고사도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30번을 그래프로 풀어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더프건,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건 뭔가 해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로 좀 많이 풀어드리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에다가 이제 더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뛰어넘는 건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저는 계속 그래프로 풀었어서 이제 이번에도 그래프로 좀 풀어드릴 건데, 이게 뭐 제가 해설은 뭔가 중복조합 같기는 하죠. 중복조합으로 풀면은 너무 이제 케이스가 복잡할 것 같아서 뭐 한 5개 정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노가다를 한다는 마인드로 제가 그래프 선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x가 지금 -2부터 2까지 정수들이 이렇게 집합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가조건에 보면은 이제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대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1 더하기 f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이 형성이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차피 정수고 우리가 정수는 부등식으로 표현해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래서 범위 정도를 제가 좀 추론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원소들은 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제가 -2를 넣었을 때는 -2에 f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1에 f의 -1, 그 다음에 f의 0. 0이 범위가 제일 넓겠네요. 그 다음 1 더하기 f의 1, 그 다음에 2 더하기 f의 2 해서 뭔가 가능한,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가능한 점들의 개수가 좀 많이 규칙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에는 심지어 이제 그래프 플란의 세기를 박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x값이 이렇게 잡혀있고 감소한다, 혹은 현상 유지 라고 적으면 이제 그래프로 관찰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범위를 고려해서 그래프에 점을 좀 찍어 볼게요. 자, 그래프입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할지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이쪽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쪽 점에서 출발해서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관찰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뭐 시작점이 어떻게 됐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제가 만약에요, 얘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서 이제 경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요 그 다음에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한 쌍으로 묶이는 경우를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얘 선택하는 걸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과연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요 이쪽이나 이쪽으로밖에 선택지를 못 줘요. 그러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자, 지금 뭐 부등식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가 감소함을 봐도 상관이 없고 x가 감소함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함을 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좀 더 편하면 마음대로 관찰하시고 저는 최초로 이렇게 풀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얘는요 얘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에서 합의법칙 기억나시나요? 최단거리 세던 거? 근데 최단거리는 이제 무지성으로 11111 했던 건데 그거랑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고1 수학을 좀 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거리니까 뭐 물론 이제 중복조합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더 뭐 뇌 빼고 풀기라고 할까요? 그거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얘도 이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선택이 됐는데 얘한테서 이제 얘도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세 가지라고 제가 쓸게요. 그럼 얘는요 이제 하나 하니까 얘도 세 가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요 다시 얘는요 얘한테밖에 못 받죠. 얘는요 얘랑요 얘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내포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합의법칙으로 샥 가면 되겠죠. 그래서 1과 2를 더해서 3.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세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럼 6이겠죠. 그럼 얘는요. 2, 셋, 그 다음 얘까지니까 이제 사실 얘네 세 걸 얘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9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요. 이제 여기 있는 거에다가 자, 얘네 거를 다 얘가 줬으니까 이렇게 9라고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3, 3, 2, 1 이라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슉 하고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쪽 또 3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 이쪽 3과 6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이제 3, 6, 9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18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1까지 어우 망할 뻔했어요. 여기 3입니다. 3과 1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계속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 1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1, 3, 6이니까 또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1 오던 거랑 조금 다르니까 또 19인가요? 얘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19. 이제 9 해가지고 28 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얘네 둘 거 14가 올 수 있죠. 그럼 이쪽에 33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얘네들 더해서 이제 61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답을 어떻게 내냐인데 우리 얘로 끝나는 거, 얘로 끝나는 거, 얘로 끝나는 거 모두 다 관찰을 했었어야 되니까 얘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108 이라는 경우의 수가 잘 나오죠. 이렇게 더하면 94고 얘까지 더하면 14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가 있는데 중복조합을 이용한 거는 이제 EBS에도 해설지가 잘 나와 있고 케이스 분류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로 해설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학습하는 걸로 좀 결론을 지어 볼게요. 자, 그래서 뭐 그래프 풀이가 막 만능이다 이런 건 아닌데 요새 좀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케이스 중복조합을 뭐 5개씩 막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래프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자, 확률 같은 통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9월 모평까지 9월 모평은 또 전범이죠. 통계 공부 또 이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달려봅시다. 저는 다음 모의고사가 더 있으면은 이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